여기가 이제 삼성전자가 요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 300조 들어온다고 많이 들으셨죠? 남사하고 이동 쪽에 300조 들어오는 게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도시는 어디 쪽으로 들어오냐? 네, 여기 옆쪽에 있는 여기 뭐 논밭 있죠? 네, 요쪽이랑 여기 사이사이에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어저께 그 신도시 발표가 있었죠. 네, 용인이랑 구리랑 오산이랑 이렇게 신도시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관심 갖는 데는 당연히 용인이겠죠. 네, 이동읍 쪽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좀 상세하게 드릴 생각이고 오산 쪽 조금 하고 그리고 구리 쪽 또 자세하게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시는 데가 이동읍 쪽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국가산단 들어오잖아요. 네,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쪽이 그 용인 테크노밸리 1차 쪽이고 1차, 2차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이동읍 신도시가 이쪽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게 될 거예요. 한 여기까지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용인 테크노밸리거든요. 여기까지가 저쪽에 용인 테크노밸리 또 있고 여기가 1차 2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 경계예요. 경계. 여기 뭐 이렇게 호수 하천 같은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 경계로 해서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가 요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 300조 들어온다고 많이 들으셨죠? 남사하고 이동 쪽에 300조 들어오는 게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도시는 어디 쪽으로 들어오냐? 네, 여기 옆쪽에 있는 여기 뭐 논밭 있죠? 네, 요쪽이랑 여기 사이사이에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쪽으로 신도시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규모가 좀 작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아요. 16,000호인가? 그러니까 16,000호면은 여기에 있는 수요를 다 충당시키기도 좀 부족하거든요. 네, 신도시 계획은 앞으로도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쪽에 보시면 여기는 그냥 유지되는 겁니다. 여기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용인 테크노밸리 이쪽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국가산단이 들어오는데 어떤가요? 좀 너무 뭐가 많지 않나요? 이쪽뿐만 아니라 아래쪽까지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용하는 데까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용이 일단 다 되고 택지 조성이 시작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조금 애매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대략 한 여기 정도까지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좀 더 크게 보시죠. 여기도 아마 다 수용이 될 텐데 되게 많죠. 네, 이쪽이 국가산단이 들어올 곳인데 전반적으로 되게 좀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다 수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내가 뭐 이 건물 주인이나 이 공장 주인이다 그러면 수용된다 그러면 순순히 수용 당하기는 좀 되게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쵸? 큰 돈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정도 되는 입지에 공장을 이렇게 큰 크기로 세우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저항이 되게 셀 것 같아요. 여기 집들도 꽤 많죠. 대략 한 여기쯤에서 잘리게 될 것 같은데 되게 크게 들어옵니다. 엄청난 크기예요. 뭐 듣기로는 기흥 공장이랑 평택 공장 요거 다 합한 거보다 얘가 더 크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다 소부장까지 다 들어올 거라서 국가산단이 엄청나게 크게 삼성전자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뭐 다 되긴 되겠죠. 근데 좀 시간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한 2028년 한 요쯤부터는 수용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좀 한 2, 3년 정도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인구 원산면도 한 3년 정도면 착공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대략 한 4, 5년 정도 걸렸거든요. 1, 2년 정도 더 걸렸는데 여기는 거기보다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원산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여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제 신도시 들어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별거 없으니까
그냥 다 뭐 논밭이니까 여기는 수용이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는 일단 존치하는 것 같고 나머지 이렇게 집들이랑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부시고 이제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은 조금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뉴스랑 지도 보고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인데 아까 그 용인 테크노밸리 아까 1차 아까 보여드렸죠. 네, 드론 영상으로 그 바로 옆에 있는 게 2차인데요. 네, 1, 2차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바로 옆에 완전 딱 붙어 있죠. 네, 딱 붙어서 이렇게 신도시가 일단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요 도로 앞에까지 뭐 이렇게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예, 보시면 여기의 아파트들은 네,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여기에 이것저것 많은데 좀 조성하는 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부에서는 한 2027년, 28년 요때부터 사전 분양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요? 아무리 빨리 돼도 2030년에 사전 청약하면 좀 빨리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럼 뭐 입주까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은 대략 한 1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한 35년? 빨리 돼야 한 2035년 네, 요쯤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국가산단이 만들어지는 게 아주 먼 훗날이에요. 사실 그렇게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산단 삼성전자 300조 공장 들어오는 게 이게 한 2042년에 완공 예정이거든요. 제 생각에 이때 완공되는 건 그냥 목표일 뿐이고 한 2050년까지 바라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착공 들어가는 것도 2030년은 돼야 착공이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시간이 좀 되게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 이동에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진다. 이것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1.6만 호죠. 16,000호인데 이걸로는 사실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지도 보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동탄 쪽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살고 있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가산단이 이제 두 개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여기가 SK 하이닉스 이쪽에 들어오게 되고 삼성전자 이쪽 더 크죠. 네. 여기에 거의 2배 정도 되는 규모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마시하게 엄청 크게 들어옵니다. 대략 한 SK 하이닉스 직원이 한 1.5만 명 정도 네,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청업체 직원이 한 4천 명 정도 합쳐서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반도체 공장은 특성상 여기 상주하는 인력보다 여기 팹 공장 지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반도체 팹을 지을 때 이게 공사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삼성전자 뭐 이게 크레인 엄청 들어가고 인력이 대단합니다. 점심시간에 가보면 진짜 사람이 물밀듯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대략 합쳐가지고 한 2만 명 정도 필요하고 공사 인력이 보통 한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2, 3만 명 정도 사람이 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공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주 인구도 좀 생기고 하면 여기에 뭐 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2만 명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여기는 뭐 한 4만 명 정도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2만 명, 여기에 한 4만 명, 4만에서 한 5만 정도 되려나요? 합치면은 한 6만 명 되잖아요. 그쵸? 그럼 6만 명이면 6만 호 정도는 건설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발표난 게 한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게 한 1.6만 호입니다.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용인 쪽에 신도시 계획은 앞으로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남사 쪽에 이렇게 신도시가 계획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났는데 제 생각에 여기가 그 한숲시티거든요. 이쪽은 이미 있는 거니까 요거 말고도 이쪽에 좀 어느 정도 좀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거의 대부분이 절대농지인데 절대농지를 풀려면 또 농어촌 공사 뭐 이런 데랑 좀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절대농지 푸는 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협의가 좀 관할부처랑 좀 필요한 부분이라 요런 거는 아직 확정은 안 났어요. 여기 좀 일부 더 있을 것 같고 여기 지금 뭐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출퇴근하기는 사실 솔직히 되게 힘들어요. 여기 문수살터로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한 20분 이상 걸리거든요. 길도 되게 안 좋고 길은 뭐 좀 확장하면 되니까 여기에 이제 뭐 신도시 들어오고 하면 동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네, 동탄하고
빠르게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뭐 길은 좋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좀 이렇게 연결이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공장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여기 터널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좀 뭔가 도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되긴 되겠죠. 여기가 세종고속도로거든요. 뭐 IC가 이쪽에 있을 테니까 SK 하이닉스에서 가기에는 되게 편리한데, 여기에서 여기를 이용하기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뭐 이쪽으로 IC가 뭐 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거는 뭐 어떻게 건설될지 아직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얘네가 발표된 게 올해 3월이었잖아요. 아직 8개월밖에 안 돼서 뭐 진척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만 놓고 이제 천천히 이제 땅을 매수하고 뭐 수용하고 할 준비들을 하고 있겠죠. 그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땅을 수용하는데 시간이 좀 제일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 반대도 좀 많기 때문에 여기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남사 신도시가 이쪽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원산면이나 백안면 쪽에도 좀 택지지구 같은 거 미니 신도시라도 만들 것 같긴 한데 언제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워낙 처인과 땅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되게 될지 아마 좀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땅이 되게 많긴 한데 산도 좀 많은 편입니다. 요런 게 이렇게 야트막한 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요런 것들이 없는 대로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하게 되니까, 그때 보시면 여기 천리 쪽, 네, 요쪽으로 이제 이동읍의 미니 신도시가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쪽에. 우리 삼성전자는 요쪽에 이렇게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산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수산 터널이 이쪽에 있는 거고, 터널 통해서 이제 산맥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빠르게 연결하면 뭐 서로에게 시너지가 날 테니까 그게 좀 필요하긴 해 보이는데, 지금은 여기 뭐 문수산 터널 지나가야 돼서 좀 되게 오래 걸리는데, 여기 뭐 새로 길을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쪽에 이렇게 뚫으려나? 여기 좀 산맥이 좀 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평평하죠. 네, 요런 데는 택지지구 개발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SK 가까운 데서는 사실상 신도시 들어올 만한 데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말고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여기도 조금 있긴 한데 여긴 좀 땅이 좀 작아가지고 요쪽에 개발을 한다면 요쪽 외에는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쪽도 있긴 한데 여기 조금 멀잖아요. 요쪽으로 이렇게 개발을 한다면 네, 요쪽에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 뭐 이렇게 다 농사 짓고 있거든요. 논밭이고 한데, 여기 만약에 만들어지면 SK 하이닉스 수요는 충분히 충족이 가능할 테니까 이렇게까지 큰 필요는 없고, 그래도 최소한 미니 신도시급으로 한 1만 호 이상은 건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없어요. 아무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여기에 16,000호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요쪽에 만약에 남사 신도시가 요쪽에 좀 들어온다면은 여기에 뭐 한 2만호? 요 정도 들어오면 대충 이 수요도 좀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36,000 정도 되고, 저쪽에 동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쪽에 에버라인 있는 쪽 있잖아요. 네, 용인 구도심 쪽. 여기에서도 뭐 출퇴근이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가까운 곳이고, 여기에 택지지구들도 좀 개발을 해서 여기 수요를 좀 채울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요쪽으로 앞으로도 뭐 계속 개발이 원래 계획이 있어요. 네, 여기 개발이 좀 되면서 여기 수요들을 좀 채워주긴 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미 구도심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서 그걸 부시고 다시 짓는 건 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빈 땅들만 좀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로는 수요를 다 채우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게 바로 동탄인데 지금 이렇게 막 돌아가야 돼가지고 꽤 오래 걸려요. 한 여기에서 와도 20분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쪽에 한숲시티가 있고 한데, 여기에 터널 하나 뚫고 뭐 여기는 그냥 길 뭐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동탄이랑 연결도 좀 가까워질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언젠가는 생길 것 같긴 한데 아직 요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도시 발표할 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도로 조건을, 교통을 먼저 이렇게 개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주가 되도록 계획 수립할 때부터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도로 먼저 그리고 교통 먼저
선교통, 네, 후 입주, 뭐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제까지 입주 다 한 다음에 교통을 나중에 만들고 있잖아요. 위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입주민들이 되게 고통이 많이 받고 있는데, 교통을 먼저 개발을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입주를 좀 나중에 하면 여러모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계획을 먼저 좀 수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저는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 뭐 철도를 놓으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긴 한데, 철도 놓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산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이게 진짜 엄청나거든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디로 가도 다 막혀요. 그래서 지금 뭐 이 터널이 이렇게 두 개 있긴 한데, 요 도로는 사실 좀 멀고, 요 도로가 지금 뭐 거의 이거 위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요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게 핵심인데, 물론 여기에서 동탄에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도 되긴 하는데 좀 멀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조금만 가면은 좀 가깝게 쓸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세종고속도로랑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국가산단이, 삼성전자 공장이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여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여기에 개발 소식이 없을 순 없어요. 어찌됐든 어디가 됐든 개발 소식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는 예전에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쪽에 어디에 들어오나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여긴 그나마 빈 땅들이 좀 있죠. 여기가 지금 빈 땅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농사 짓고 있거든요. 네, 드론 영상 찍은 게 있으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죠. 여기가 개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하거든요. 이 부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가 남사읍 쪽인데 여기 외에는 크게 개발할 수 있는 데가 딱히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네모 반듯하죠. 네모 반듯한 땅들은 절대 농지라서 이렇게 좀 협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쉽게 개발은 안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용이나 뭐 이렇게 절차 면에서 이런 게 좀 제일 빨리 개발되긴 하거든요. 절대 농지 개발하는 게. 근데 이거는 좀 쿼터가 있나 봐요.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농지가 줄어들면은 식량 쪽으로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쪽까지 보시면은 부지 자체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개발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개발이 된다면 이쪽이 제일 크게 개발할 수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아직 뭐 발표한 게 없으니까 섣불리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개발될 것 같으니까 미리 들어갈 거야, 뭐 그런 거는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용되고 나면 뭐 벌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남사 쪽 여기 근처로 어딘가 개발될 것 같긴 해요. 여긴 절대농지지만 또 절대농지 아닌 데들이 또 일부 있긴 하거든요. 요런 데를 좀 수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좀 작잖아요, 그쵸? 이쪽으로 좀 더 가면은 한숲시티 나오고, 네, 요쪽이 한숲시티인 것 같아요. 여기 넘어가면은 이제 삼성전자 300조 공장 나오는 거고, 여기만 개발해도 이게 또 산이 얕아서 이거는 좀 개발이 좀 가능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요쪽에 원하면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남사 이동 이쪽은 개발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개발할 땅은 뭐 적진 않습니다, 사실. 여기가 이렇게 땅 자체가 작지 않은 곳이라서. 용인 처인구가 대체로 그래요. 땅덩이가 워낙 넓은데 개발은 거의 안 돼 있는 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토지 투자를 만약에 생각하면 용인 처인구가 제일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뭐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토지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요, 토지 투자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면 그냥 버리는 돈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좀 되게 큰 이동저수지인가? 되게 큰 저수지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괜찮지 않습니까? 이쪽에 지금 한숲시티가 여기 있고, 한숲시티 가까운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제일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수공원 끼고 개발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호수공원이 있으면은 택지의 가치도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동저수지인데 보통 호수라고 하죠. 네, 저수지지만 우리나라에는 호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다 저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크게 남사 신도시를 좀 개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계획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해요. 이쪽을 개발하지 않으면 여기 수요를 다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게 동탄하고 좀 가깝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잠깐 광고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약
청약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리는데 초보자분들이 청약 강의는 없냐 좀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청약 강의 제가 항상 늘 고민하다가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강의를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요새 유튜브에서 청약 맨날 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요 정도면 강의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강료는 10만 원인데 아마 전국 최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의가 12월 6일 수요일 날 줌 실시간으로 한 번 있고 12월 13일 수요일 날 실시간으로 또 한 번 있습니다. 10만 원이고요. 네, 2번 강의하고 2달 동안 무제한 수강 가능합니다. 그리고 톡방 통해서 관리를 해드리고요. 당연히 복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해드리려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조회수도 안 나오고 아는 분들도 너무 좀 많으시고 지루하고 하지만 이거 분명히 모르는 분들 있거든요. 청약 초보자분들 진짜 많거든요. 우리야 뭐 가점 계산하는 거 저는 뭐 되게 쉬운 일인데 가점 계산 어떻게 하는지도 많이 좀 물어보시고 청약 통장은 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금 돈 필요한데 청약 통장 깨고 거기서 돈 찾아 쓰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런 거에 대한 뭐 자세한 얘기들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특공, 특별 공급이랑 일반 분양 뭐 어떤 걸 넣으면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집 공고 읽는 게 되게 중요한데 모집 공고 읽는 게 초보자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사실 글씨도 깨알 같고 용어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좀 쉽게 잘 설명하지 않습니까? 네, 꼭 필요한 것만 설명해 드리니까 저 쓸데없는 거 강의 시간에 얘기하지 않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청약이 만약에 당첨이 되면 당첨 후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당첨 후에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어떻게 입주하는지, 어떤 전략으로 뭐 전세를 놓을지, 주담대를 받을지, 뭐 기타 등등을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청약은 어떤 걸 넣어야 될지, 예를 들어 내가 잘 몰라서 너무 비싼 거를 넣었더니 당첨이 됐어. 근데 미분양이 났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후에 대책을 세우려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선당 후곰 일단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자. 옛날에는 이게 통했지만 지금은 분양가가 비싸다 보니까 선당 후공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애초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마진을 좀 계산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2주차 때에는 어디를 넣어야 되냐.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청약이 나오는 게 택지지구나 아니면 정비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택지지구는 뭐 3기 신도시도 있고 뭐 동탄이나 이런 데가 다 택지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들 이런 게 만들어지는 데들이 청약이 나오잖아요. 어느 곳이 나오는지 어디가 좋은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청약 전략 세우기 사실 이게 제일 좀 핵심이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청약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쵸?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이 수업을 들으면 진짜 10만 원에 물어볼 곳이 생깁니다. 청약에 대해서. 그거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댓글로 이렇게 유튜브 댓글로 엄청 물어보시는데 제가 웬만하면 답변 다 해드리거든요. 근데 댓글 하나로 어떻게 좀 의문이 다 채워질 수가 없을 텐데 이 수업을 들으면 톡방 통해서 다 소통하면서 같이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알 수가 없는 분양권 거래. 분양권 자체가 또 거래가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에는 분양권 거래 시장도 되게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첨이 되기 힘드신 분들은 분양권을 사는 것도 방법이니까 여기까지 강의에서 다루고요. 그리고 2달 동안 톡방 운영하잖아요. 그쵸? 2달 동안은 제가 관리를 다 해드릴 겁니다. 청약 넣으실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뭘 넣으면은 가능성이 높을지 어떤 걸 넣는 게 좋은 전략인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전략 세우면서 뭐 해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달 만에 안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2달 만에 내가 청약 넣을 때는 내년 6월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뒤에 후에 스터디도 있을 예정인데 스터디 금액과 기간은 제가 차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한 3개월에 5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1년 내내 해도 20만원 정도니까 그 정도면 부담되는 액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청약이 많이 나옵니다. 6개월 내에 웬만하면 청약 당첨이 될 것 같으니까 스터디 안 하고도 네, 대부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일단 당첨될 때까지 같이 가자, 네, 이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위축되니까 청약 강의 자체가 좀 많이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굳이 저까지 이제 청약 강의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쉽게 말해서 뭐 돈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청약 강의를 좀 잘 안 하더라고요. 저는 뭐 돈이 안 되더라도 도움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청약 강의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10만원에 강의 열어서 뭐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그래 도움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강의를 열었습니다. 청약 전혀 모르는 사람들, 네, 생 초보지 않습니까? 청약 생 기초. 네, 초보분들 신청하시면 되고요. 돈이 얼마 없는데 그 내 집 마련하고 싶다. 가장 좋은 게 청약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해도 한 5천만 원 정도 계약금 있으면은 일단 도전해 볼 만하니까, 또 5천만 원도 당첨이 된 다음에 마련하면 되거든요. 청약 넣을 때부터 계약금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싼 거는 한 3억짜리는 3천만 원부터 출발할 수 있으니까 가장 저렴하게 레버리지 제일 세게 써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청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축 새 아파트를 갖고자 하면 뭐 입주권 사거나 청약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청약된 거를 분양권을 파는 거죠. 분양권을 사는 거. 뭐 요 정도 방법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입주권은 아마 여러분 돈 많이 들어서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네, 알려는 드립니다. 청약하거나 분양권 사거나 이런 것도 다 다르니까 최고의 가성비 강의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개월 동안 당연히 무제한으로 질문 가능하고요. 청약 넣을 때마다 전략 수립, 네, 같이 할 겁니다. 당연히 추가 별도 비용 없습니다. 2개월 동안 2번 강의하고 10만원. 이거보다 저렴한 강의 없지 않습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네, 이후에 구글 폼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해 주시고 이전에 접수해 주셨으면 어차피 무효되니까 이 이후에 또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